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설 명절을 전후해 끔찍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앞서 거제도에서는 승용차 안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 남아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새벽 4시쯤입니다. 보통 명절이라고 하면 가족 친지들과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으로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명절을 전후해서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곳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설 지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먼저 충남 천안에서 발생했던 참극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오늘 23일 오늘 오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결국 충남 천안에서 있던 사건인데 아파트 내에서 4명이 이제 피해를 받았는데 그 중에 1명은 사망을 했고요. 3명은 지금 중태에 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피해자들이 이제 그 전날 22일 날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자마자 이 가해자, 지금 피의자인데요. 피의자가 어떻게 좀 오해를 하고 아니면 좀 망상에 빠져가지고 베란다를 통해서 6층에 살고 있었는데 8층으로 올라가서 이 피해자들을 뭐 흉기로 살인을 하고 또 도망 나왔던 딸이 이제 6층으로 돌아가니까 6층에 다시 따라가서 자기 아내까지 지금 흉기로 지금 위협해서 다치게 한 그런 사건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사건 보면서 사실 큰 충격을 받았는데 판넬을 준비했거든요. 판넬의 키워드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이사 날짜 20일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요. 너무 짧거든요. 사실은 어떤 분쟁이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하면 시간적 간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사 온 전날 이사 온 다음 날 지금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건 아닌 걸로 보이고 지금 조사가 되는 건데 횡설수설하고 있다는데 피의자가 횡설수설하고 있다는데 국정원에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제주도 전 지사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21일 날 사건 그 이사 오기 전 21일 날 그 경찰서에 자기의 신변 보호 요청을 6차례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경찰이 3번 정도 출동했는데 결국은 별 문제가 없어 돌아갔던 그런 상황이 사실 있는 거 보면 어떤 피해 망상 때문에 아니면 어떤 정신병력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웃 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로는 층간소음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게 사실인데 지금 두 번째 키워드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 보면요. 바로 이 피해망상증 때문이 아니냐는 게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본인이 지금 뭐 3년 전부터 의처증 증세가 있다는 걸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건강보험공단상에서는 아무 정력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진술하는 과정에서 뭐 제주전지사가 나를 죽이려 한다. 국정을 해서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신변보호 요청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피해 망상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 저희도 사건 중에 이런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통상은 약물 복용이 많습니다. 약물 복용해서 약물에 취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뭐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가한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이게 좀 뭐 혈액이나 뭐 소변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약물 복용 부분도 한번 검사가 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피해 망상증을 앓고 있다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이 뭐 달라지는 겁니까? 사실 이 정신이 조금 안 좋으면 사실은 형을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심한 경우는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법원이나 이게 판사가 정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상황을 할 당시에 전혀 어떤 의식이라든지 사리 분별이 불가능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예. 아마 지금 봤을 때는 아마 그래도 정상적으로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판단을 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무죄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예.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정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면 말이죠. 경찰이 이 가해자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화면으로 봤을 때는 뭐 잘 모르겠고요. 피해 망상 여부를 알 수 없는데 이 가족의 진술에 따르면 부인의 진술에 따르면은 3년 전부터 이런 증상을 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고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어떤 분이 이런 증상을 앓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고 건강보험상에도 이런 그렇죠.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범죄 어떻게 예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상당히 사실 무서운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만약에 피해 망상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난 범죄라 그러면 예. 사실은 좀 가족이 좀 어떻게 보면 아내도 피해자가 지금 됐거든요. 예. 근데 아내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 건강보험공단 그 내역상으로도 전혀 지금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개인 사생활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걸 뭐 누가 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 결국 아내도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아내가 미리 조금 조치를 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징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신고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사실 얘기 드렸지만 제주전지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예. 국정원 직원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근데 누가 봐도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경찰이 6번 신고를 받고 토요일 날 21일이죠. 3번이나 출동을 했습니다. 네. 출동을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뭐 비슷한 사람은 사실 없다고 확인됐기 때문에 그냥 와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단계에서 좀 경찰이 조금 예컨대 좀 더 정신질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적을 했으면 창극을 막지 않았을까나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예. 차차 이렇게 사건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출동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이런 범행이 이루어진 거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 일가족 참극입니다. 20일이죠. 그러니까 설날 다음 날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거제도에서 일가족 5명이 승용차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숨진 채 발견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 거제도에서 차 안에서 발견된 사건인데 그 남자 이제 운전자에 있는 아버지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살을 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예. 나머지 이제 일가족 4명입니다. 4명은 피를 흘리고 있고 이러니까 흉기에 찔린 부분도 있고 뭐 목이 졸린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일가족 5명이 아버지에 의해서 살인을 하고 본인은 자살한 걸로 그렇게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개인회생 중인데 예. 아내의 명의로 빚이 이제 1억 5천 정도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아마 그런 어떤 빚 독촉이나 빚 때문에 명절을 지낸 후에 이렇게 일가족이 다 사망한 게 아닌가. 네. 자신도 죽고 가족들도 죽인 게 아닌가. 예, 사건 개요를 보여주는 네. 그래픽이 혹시 준비됐으면 넣어주시고요. 예, 저희들이 이 사건 보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설 명절에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현재 이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지요. 네. 어떻게 일단 추정할 수 있죠? 부검 결과상 이제 이게 방언이고 주저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타살이 될 것 같으면 사실은 방어를 막 하는 방어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타살이 아닌 게 아내나 그 자식들은 수면제를 좀 먹인 후에 뭐 A 씨가 이제 죽인 걸로 추측이 되고요. 네. A 씨 같은 경우는 주저흔이라고 본인이 자기한테 자해를 가할 때는 약간 좀 무서워서 못 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저흔이 발견되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한테 자살을 했고 나머지 이제 가족들은 살해를 한 걸로 이렇게 지금 예. 부검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이제 숨지는 사건은 종종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첫 번째 키워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와 시점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승용차 안을 선택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도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예.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명절이 끝나면 사실은 좀 명절이 좋은 날이긴 하지만 비교되는 측면이 사실 있을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뭐 돈도 많이 벌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안 좋은 사람들은 뭐 어떻게 갈 데도 없고 더 쓸쓸해지고. 더 외롭고 예. 하는 게 명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어떤 갈 데도 마땅치 않고 뭐 명절이다 보니까 사실 어디 갈 데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니면 가족들이 있을 만한 곳이 승용차
어디 이동하다가 아니면 예. 이동한 장소에서 이런 일가족 참극이 일어난 게 아닌가 좀 추측이 좀 됩니다. 네, 본가로 가려고 했다가 그렇죠. 오지 않으니까 실종 신고를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맞습니다. 뭔가 이동하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고 뭐 이런 참극이 일어난 걸로 현재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예.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이 아내 명의로 은행에서 빌린 빚이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 이 남편이 직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참극이 벌어졌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의문입니다. 예. 사실은 1억 5천이 빚이 있는데 예. 사실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매달 40만 원만 갚으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월세가 있습니다. 아. 42만 원. 개인회생은 뭐냐면 파산이 아니고 예. 월급 생활자가 어느 정도 갚을 여력이 있을 때 회생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예. 뭐 이 정도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도 큰 상관이 없을 정도로 예. 괜찮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억 5천 때문에 아니면 개인회생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어떤 의무가 없어졌거든요. 면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거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좀 되는데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1억 5천만으로는 본인뿐만 아니라 일가족을 다 살해할 정도라는 건 사실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예. 명절이라는 시점에서 이제 좀 심리적인 부분으로 좀 더 쓸쓸하고 더 힘들었을 가능성도 이제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흉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심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마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겠나. 차에 흉기가 이제 보관이 돼 있는 거 보면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자식들하고 같이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런 심리가 있었고 명절이다 보니까 더 힘들고 외롭고 나는 왜 이래 안 되는가. 내가 많이 죽으면 우리 가족들 어떡하느냐. 이런 심리적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얘기를 사실 안 한 것 같아요. 아내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수면제를 먹인 거 봤을 때는 이건 명백한 살인이거든 사실은. 예. 이거는 뭐 살인이고 어떻게 해도 서초동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사실 예, 있었잖아요. 예. 특히 아이들한테는 이런 빚들이 이렇게 대물림이 사실 안 됩니다. 실제로 명절 때 이런 사건이 좀 많습니까? 실제로 명절이 끝나고 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비교가 가장 많이 될 때가 명절이기 때문에 예. 어떤 우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참극도 많이 뭐 이런 뭐 살인 사건도 왕왕 일어나지만 폭력 사건이라든지 왜냐하면 만나가지고 형제가 만났는데 왜 니는 잘 살고 나는 못 산다 이러면서 뭐 폭력 사건도 일어날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이런 경우도 이제 살인 같은 사건도 사실 일어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다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나쁜 것 같다. 이런 어떤 자격지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예.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에게 빚 대물림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 빚을 지고 개인회생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빚이 대물림되는 건 아닙니까? 빚 대물림이 안 되고요. 사실 상속 포기 제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아이들은 포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아버지 빚이지 아이들 빚이 아니고 이 아이들은 사실은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이지만 인격체들이거든요. 네. 그 판단을 자식들한테 맡겨야지.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힘드니까 얘들도 죽여야 되겠다. 이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거고 이 아이들 뭔 죄가 있습니까? 이건 너무나 답답한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일가족 참극 나올 때마다 했던 얘기 네. 같긴 한데요.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이제 부모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상당히 문제점 같은데 법적으로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상속 포기라는 제도를 사실 좀 홍보가 더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속 포기. 뭐 석 달 만에 사망하고 석 달 만에 포기를 하면 전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뭐 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동 복지 시설 이런데 뭐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빠가 죽으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어떻게 결정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 자식들을 죽일 수 있는 거는 사실 본인한테 어떤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산은 시킬 수 있지만 자기가 죽음을 거두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사회가 조금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계속 이렇게 뭐 일가족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사회가 조금 무책임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뭐 가족, 특히 아이를 죽이는 것은 명백한 살인 행위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예. 의문의 일가족 참극에 대해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했는지 한치의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여러 참극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